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긴급 속보, 오늘 10시 전세제도 전격 폐지. 국토부가 전세제도 폐지의 전 단계로 전세대출 금지, 민간장기 임대 활성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세 부작용으로 깡통전세와 역전세,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세대출, 빈부격차, 집값폭 등의 원인으로 지목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뜨거운 이슈인 종부세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토지와 임대차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국토부 긴급속보, 오늘 10시 전세제도 전격 폐지. 자, 이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갑자기 퍽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발표했어요. 일단은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 지금 조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그림자가 조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임차인들이 너무 피해를 봐요. 먼저 국토부 전세 폐지 전 단계를 지금 돌입했습니다. 박상욱 국토부 장관, 전세가 있는 한 갭 투자는 필연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장기 임대를 활성화할 것이다. 자, 이제 전세 폐지, 대체 방안, 폐지 가능 여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금 70-80%는 대출, 은행의 월세.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실상 여러분들 전세 있죠? 이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나라에 있어도 놀랍니다.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임대인이 아무리 집이 있다지만, 집값이 집이 있다지만 70-80% 매매가에 가까운 걸 어떻게 임대인이 갖고 있느냐, 은행이 안 넣느냐, 이해를 못해요. 자,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고 부작용이 많아요.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노출, 그리고 위험노출, 전세 사기도 당하고 부자들은 갭 투자로 악용을 하고. 대체 방안, 전세 폐지 전 단계로 민간 장기 임대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제한시켜야 돼요. 전세 대출은 갭 투자와 밀착한 관계가 있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고 본인이 갭 투자를 하니까요. 이거 제한하거나 전세 대출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갭 투자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세 번째, 에스크로 제도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겠죠. 자, 전세금 은행에 보유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이걸 바탕으로 하는 갭 투자가 없어지겠죠. 이 세 가지를 먼저 진행할 거예요. 민간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아예 없애고, 에스크로 이걸 도입하고, 이런 다음에 뭐 폐지가 되든지 자연적으로 없어지든지 하지. 이게 선행이 안 되면요, 안 되겠죠. 폐지 가능. 자, 한문도는 뭐라고 했냐면 전세제도 없애야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 자, 우리나라만의 제도 얼마든지 폐지가 가능하고 관습, 습관적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계속 이어질 필요가 없다. 이건 학습이다. 장기적으로 장기 임대하고 월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전세제도에 어떤 면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까요? 이러니까 폐지하려고 하죠. 전세가율 80에서 90% 등 상승세.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율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80에서 90. 특히 경기도는 깡통전세 주의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가는 별로 안 뛰었고요. 전세가는 계속 뛰다 보니까 경기도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 먼저 깡통전세, 전세가율이 높아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요. 자, 전세 1년 상승. 24년에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 일부 80%. 무슨 말이냐면 전세가 있죠. 전세가 일부가 이미 80%에 도달했어요. 1년 동안 집값이, 전세값이 뛰었고요. 세상에요. 50 몇 주를 뛴 거예요, 전세가. 근데 매매가는 별로 안 뛰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80%까지 올라오죠. 전세가가 매매가에 바짝 이제 옛날장 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들이 그런지 찝어볼게요. 위험. 먼저 아파트 아닌 것들이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저가 부동산.
아파트를 할지라도 싼 것들 3억, 2억, 4억밖에 안 하는 그 아파트들. 그 다음에 지방이 전세가율이 높아요. 매매가도 싸기 때문에 전세가가 따라가니까 소형 평형이 높습니다. 또 신축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역전세 볼까요? 최초 임대차 계약보다 전세 급락 계약고 돌려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때는 좋았는데 이게 매매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전세가도 따라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못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빌려서라도 합쳐갖고 돌려줘야 하는데 배째라 이거예요. 배째라. 왜? 본인이 가진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임차인들, 전세 사시는 분들. 집주인이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겨우 갭 투자한 거예요. 갭 투자. 그런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매매가가 급락시,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전세가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돌려줘야 하는데 전세가가 너무 떨어져 갖고 받아도 모자라는 거야. 그럼 나중에 다른 데서 채워야 하는데 못 채워. 이게 역전세인 거예요. 전세가율 80% 이상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에 노출되죠. 자, 전세 사기. 임대인이 전세금 가로채를 목적으로 아예 이제 의도적으로 가로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 먹튀를 하는 거죠. 먹고 튀는 거. 임차인 돈을 개의 탕진하고 못 돌려줘요. 임차인의 돈은 본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잘 보관하든지 뭐 예금으로 전환을 하든지 뭘 해서 돌리든지 위험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데 탕진을 해가지고 돌려주지 못합니다. 전세로 수십 채 건물을 지어요. 이게 제일 악질이죠. 전세 다 받아요. 건축주가 수십 채를 지어요. 건물을. 그런 다음에 잔뜩 받고 못 돌려줘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먹고 역시 튀어버려요. 그 수백 채를. 건물 왕들이 주로 그래요. 보통 이런 경우 조심해야 돼요. 자,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부자예요. 집이 많아요. 이런 사람 위험해요. 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한 거지. 자, 부동산 정책 쟁점 윤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의 법안은 역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물론 전세사기 특별법 이것은 거부권 행사한 걸 뭐 충분히 이해가요. 어차피 국민 혈세로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 해이도 생기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들도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대통령이 심하지 않나. 여기 보세요. 부동산 쟁점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종부세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하고 임대차법 폐지. 보시면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법 거부권을 행사했죠. 정부 주택공공임대제도 이걸 강화를 해가지고 대안책을 마련하겠다. 만약에 피해자를 지금 피해봤는데 직접 다 지원해줘 버리면 그 손실은 국민 부담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언제 갚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은행도 담보가 설정이 안 되면 안 빌려주는데 국가가 어떻게 빌려줍니까? 아무리 직접 피해봤다고 해서. 자, 또 갚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종부세 공시가격, 야당의 종부세 폐지, 개선 뜻밖이었죠. 자,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물론 야당에서도 시끌시끌해요. 뉴스가 맨날 바뀌어요. 뭐 오케이 했다가 아니면 반대했다가 소리 양쪽이 대립한다고 했다가 여튼 이야기가 나왔죠. 제안에 여당은 대환영이죠.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선언을 했는데 여야가 자 어떻게 조정을 할지를 좀 봐야겠어요. 아마 야당은 지금도 반대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너무 완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부자를 적으로 돌리고 중산층을 적으로 돌려서 세금 못 뜯어갖고 안 달라는 것은 더 문제예요. 자, 서민, 중산층 균형 필요합니다. 계급 간 갈등을 유발시킬 게 아니라 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종부세 공시가를 개선하는 게 필요해요. 폐지한다기보다 어떤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토어제 임대차법. 자본주의 가격은 차별화돼요. 서민주택
정부가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60%,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주택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가격이 뛰는 걸 방지하는 거. 그리고 임대차 입법, 부작용도 있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중립방안으로 타협을 해야죠. 재건축, 재개발, 지금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다들 힘들어해요. 그러면 여기서 삥을 뜯을 게 아니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죠. 자, 전세제도 폐지, 전 단계 세 가지.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별표죠. 무분별한 갭 투자를 제동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를 대수술, 이제 앞으로 예고가 돼요. 자, 바로 하긴 힘들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전세대출을 금지시켜야 돼요. 전세대출 대폭 감소시키거나 금지시켜가지고 월세 증가를 가속화시켜야겠죠. 두 번째, 유주택자는 아예 전세대출 금지시켜도 돼요. 왜? 본인은 집 사놓고 전세대출로 전세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자, 월세 반전세 이렇게 전환시키도록. 자, 그리고 전세 스트레스 DSR을 아주 강화시켜야 돼요. 가상금리 적용하고 대출 금액을 세게 때리고 많이 해주지 말고 이러면 폐지됩니다. 다음 민간 장기 임대. 자, 지금 전세제도나 갭 투자를 폐지하기 전 단계죠. 그러니까 민간들, 왜냐면 국가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민간을 통해서 장기 임대를 활성화. 꼭 장기가 아니라도요. 너무 장기로만 또 하면 안 되니까 2년, 뭐 단기도 좋고요. 민간이 임대를 활성화하면 그게 전세가 되는 거죠. 대신에 전세보다 더 싸게. 그러면 전세 폐지 공로나 이게 필요하겠죠. 부작용은 감내해야 돼요. 전세 폐지가 어렵다면 장기 임대 제도 이거를 갖다 아주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폐지는 불가능해 가깝거든요. 자, 민간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그러면 저절로 집값 안정돼요. 전세 폐지한다고 해서 월세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세보다 더 싼 장기 민간 임대. 이게 왜 좋냐면 개인이 임대인이 갖는 전세는 역전세, 뭐 그다음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터지지만 자, 민간 장기 임대 이 부분은 장치를 깔면 그런 일이 사라지잖아요. 에스크로 제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일체를 관리하는 게 에스크로인데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아예 금융사나 신탁사에 예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전세 토대가 될 수가 없죠. 자, 이제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요. 먼저 웬만하면 오리지널 전세를 사는 것보다 반전세, 반월세. 본인이 월세 아깝다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월세 아까워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자, 일단 매매가가 5억이다. 그럼 전세는 3억 5천 정도가 적당해 보여요. 3억이나 3억 5천. 60%를 넘어가면 이게 경매까지 다 따지면 한 70이지만 60 정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0을 넘어가면 이건 본인이 뭐 80까지 이렇게 한 걸 전세로 들어갔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월세 아끼려고 한 거니까. 자, 전세는 매매가의 60%가 적당하다고 보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자, 이번에 다주택과 법인은 피하세요. 집이 많거나 법인은 위험해요. 띠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장기 하락, 경매 위험성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신중해야 돼요. 아파트 아닌 것들이 전세가가 높아요. 가격도 모호하고 반전세 이런 경우는 반전세를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대항력 1순위를 확보하세요. 무조건 1순위가 돼야 돼요. 특히 잔금 치를 때까지. 그러면 내가 이제 뭐 경매가 당하든 어쨌든 60% 했기 때문에 집 나한테 넘어오면 나는 싸게 잡아서 좋잖아요. 보증보험, 전세권, 이 체납적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다음 전세 불안 매수 금지. 잘못 매수하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하니까 전세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비싸면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별표 한번 쳐볼게요. 과거에 이 파란 게 매매가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전세가입니다. 과거에 몇 번 이게 바짝 붙었을 때 있죠. 또 벌어질 때가 있죠. 지금 여기 색깔 칠해진 거 보세요. 여기 색깔 칠해진 거.
지금 대충 2002년, 여기는 2014년, 이때는 전세가가 매매가가 바짝 붙어서 그때 그래서 5천만 원만 투자해갖고도 막 5억을 벌고 10배 이상 벌었네요. 저 전세기구 투자해서. 왜? 전세 매매가 바짝 붙었기 때문에 갭 투자의 어떤 기회죠. 그런데 이때 이제 예를 들면 8년, 9년 때는 전세가고 매매가고 많이 차이 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꼭지 찍을 때 2021년 매매가가 너무 뛰는 바람에 많이 차이 나죠. 이때는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때 보세요. 대략 24년 이후 벌써 1년 이상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80% 90%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세가율이. 자, 이때 이제 24년, 25년으로 갈수록 갭 투자의 기회. 갭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회는 이때다. 꼭 잊지 마세요. 다만 역으로 전세 사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자, 이제 전세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다르지만 여기 보세요. 전세제도 장단점. 자, 장점은 단점보다 훨씬 적어요.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활용해서 갭 투자해가지고 집값 급등하니까 차익을 얻으니까 좋죠. 그런데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단점이 되겠죠. 세입자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싸요. 부담이 적고. 당연히 장점이네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상생하는 제도가 전세제도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상생이 아니라 집주인이 훨씬 많은 득을 얻죠. 그래서 이걸 없애고 민간 임대를 부활하자는 거죠. 더 싸게. 단점은 뭐냐?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가 돈을 뜯길 우려가 있어요. 집값이 폭등하면 갭 투자 증가로 집값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 전세가 디딤돌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뛰는 거예요. 본인이 전세 산 가격이. 그러면 또 전세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전세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전세 상승, 매매 상승, 전세 상승 이런 식으로. 집주인이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이익의 5배 이상이라고 분명히 적어놨고 전망! 앞으로 전세 폐지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관련 없어요. 집값 30% 폭락, 월세보다 대출. 자, 95년에서 23년 순수 전세, 준전세 이걸 한 20년, 30년 이렇게 30년 동안 봤더니 안 줄어들었어요. 전세 비율이. 한동안 월세가 전세보다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똑같아졌어요. 전세제도는 인위적으로 폐지가 안 돼요. 전세 폐지, 전세 소폭 줄고 30년간 계속 지속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되기 때문에 앞서서 그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폐지시키려면. 전세제도 심각한 문제점. 50주째 뛰자 마이너스 갭 거래도 갭자 다시 고개요. 그러죠. 전세제도. 빈부격차를 야기합니다. 왜? 집주인은 돈 벌고 세입자는 가난해지고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폭등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왜?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무주택 전세만 살면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나 평생 전세만 살았습니다. 이건 자랑할 게 못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도 주식처럼 투자 종목인데 나 평생 전세만 살았어요. 이 사람은 나 평생 돈 벌기 싫어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서울 괜찮은 곳하고 경기도 괜찮은 곳은 평생 본인이 돈 벌고 저축한 것보다 집이 오히려 5배 이상 부를 창출해 줬어요. 집값이 안 됐다면 10억, 15억, 20억이 어디 있어요? 끽해야 3억, 4억, 5억이지.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망했다고 봐야겠네요. 망했다. 자, 앞으로도 그래요. 아무리 양극화로 가더라도 무주택으로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전세. 돈이 묶여버려요. 집값 2년 이상 하락한다는 조건. 근데 지금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뛸 때 순발력이 약해져. 대출을 받아서 전월세를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월세 중심 또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갖고 있으라고요. 현금 보유하시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증금 사고 보세요. 2017년에 여기 보시면
사고액이 74억밖에 안 됐던 게 1조로 커져버렸죠. 17년에서 22년. 이거 5년 만에 1조 74억이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만큼 갭 투자가 급증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세 대출도 늘어나는 거 봐봐요. 와, 엄청나네요. 33조밖에 안 됐던 게 지금 뭐 129조. 와,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여기 또 갭 투자, 여러분들 서울 갭 투자 비중 보면 40%, 43%, 10명 중에서 4명은 갭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깡통 전세, 역전세 이제는 스탑했으면 좋겠네요. 전세제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데다가 순기능도 있어서 인위적으로 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